지금 저는 병원에서 막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몇 달 전만 해도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무모한 일을 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제대로 알게 된 거죠. 사실 저는 공무원을 37년 동안 했어요. 지방직 5급으로 시작해서 퇴직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했죠. 퇴직하고 나니까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업무에 치여서 제 건강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못 썼거든요. 가끔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 받는 정도였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주변 친구들을 보니까 벌써 몸이 안 좋아진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같이 근무했던 김 과장은 당뇨가 왔고 박 계장은 고혈압 약을 먹고 있고요. 저도 혈압이 조금 높아서 약을 먹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참에 제대로 건강 관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는 운동부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1시간씩 동네를 걸었고요. 주말에는 등산도 다녔어요. 그런데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TV 건강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평일 오후에 하는 프로그램인데 여러 가지 건강 정보를 알려주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점점 빠져들게 됐어요. 매일 새로운 건강 정보를 배우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유튜브도 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줘서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익숙해지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건강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다가 커큐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강황에서 나오는 성분이라고 하는데 염증에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관절염이나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가끔 아프거든요. 계단 오르내릴 때 특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이 있다니까 관심이 생겼죠. 게다가 치매 예방까지 된다니까 이건 정말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을 봤는데 한 의사 선생님이 커큐민의 효능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항염 효과가 어떤 약물보다도 강하다고 하면서 부작용도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카레를 많이 먹는 인도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낮은 것도 바로 이 커큐민 때문이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커큐민이라는 게 있는데 염증에 정말 좋다고 한번 사서 먹어보자고요. 그런데 집사람은 좀 신중한 편이거든요. 그런 건강식품보다는 그냥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었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봤고 유튜브에서도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걸 봤으니까요. 게다가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서 만나는 친구들 중에도 이미 먹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같은 동에 사는 이 형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커큐민을 6개월 정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무릎 아픈 게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더욱 확신이 섰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커큐민을 주문했어요. 여러 제품을 비교해 봤는데 리뷰도 좋고 가격도 적당한 제품을 골랐어요. 한 달분에 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니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제품이 도착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노란색 캡슐이 들어있더라고요. 설명서를 보니까 하루 2번 한 번에 한 알씩 먹으라고 되어 있었어요. 식후에 먹으라고 되어 있어서 아침과 저녁 식사 후에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꼈어요. 하지만 이런 건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생각했죠. 유튜브에서도 최소한 한 달은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먹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뭔가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요. 무릎도 조금 덜 아픈 것 같고요.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그냥 운동 효과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커큐민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릎이 훨씬 편해졌고 전체적으로 몸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빨리 효과를 보고 싶어서 하루 3번 먹기 시작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각각 한 알씩요. 설명서에는 하루 2번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하루 3번 먹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이 먹을수록 효과가 좋다는 글도 봤고요. 그래서 저도 용량을 늘려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가끔 배가 좀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체한 건가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며칠 더 지나도 계속 그런 거예요. 복통이 있긴 했지만 참을 만한 정도였어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오히려 이게 명현 반응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좋은 성분을 먹으면 처음에는 몸이 적응하면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계속 먹었어요. 커큐민을 끊으면 다시 무릎이 아플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효과를 봤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달째 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평소처럼 커큐민을 먹었는데 1시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배가 엄청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배탈인가 생각했는데 점점 더 아픈 거예요. 오른쪽 옆구리 쪽이 특히 아팠어요. 이런 통증은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였거든요. 식은땀이 나면서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집사람이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참아보자고 했어요. 그냥 체한 것 같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픈 거예요. 밤 10시가 넘어서는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증상을 말하니까 간호사분이 바로 침대에 누이더라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평소에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요. 저는 고혈압약 얘기만 했어요. 커큐민은 약이 아니라 건강식품이니까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건강식품이나 영양제 먹는 것도 있냐고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큐민 먹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표정이 조금 심각해지시더라고요. 언제부터 먹었는지, 하루에 몇 번 먹는지 자세히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바로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더라고요.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아팠어요. 집사람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해줬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담석이 있다고 하시면서 지금 담낭에 염증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담석이 뭔지도 잘 몰랐는데 쓸개에 돌이 생긴 거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커큐민이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담낭을 수축시키는데 담석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극심한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건강을 위해서 먹었던 커큐민이 오히려 독이 된 거였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커큐민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담석이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그냥 함부로 먹었을까, 왜 의사와 상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사람이 조심하라고 했을 때 들었어야 했는데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일단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담석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상의하자고 하시고요. 당장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계속 관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니까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커큐민은 당분간 중단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담석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먹지 말라고요. 집에 와서 남은 커큐민을 보니까 정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런 결과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이제 먹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가장 속상한 건 제 자신에 대한 실망이었어요. 37년 동안 공무원 하면서 항상 신중하게 일을 처리했는데 정작 제 건강 문제에서는 왜 이렇게 성급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들이 병문안을 왔을 때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큰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런 건강식품 드실 때는 미리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셨어야 했다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집사람도 그때 조심하라고 했던 걸 다시 언급하더라고요. 하지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에서였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퇴원하고 며칠 지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무모한 일을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터넷이나 TV에서 나오는 정보만 믿고 함부로 건강식품을 먹은 거죠. 제 몸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어요. 종합검진을 받아서 제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자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종합검진을 받고 나니까 담석 말고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더라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고 간 수치도 정상 범위이긴 하지만 약간 높은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 상태에서는 건강식품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간에서 대사되는 성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요. 커큐민도 간에서 대사되는 성분이라서 간 수치가 높은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고 하시고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게 아니구나.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니까 누구에게는 좋은 게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걸요. 그 이후로는 건강 정보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를 봐도 이제는 좀 더 비판적으로 보게 됐거든요. 모든 정보를 다 믿지 않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의사 선생님과도 상의하고요. 경로당에서 만나는 친구들한테도 제 경험담을 얘기해 줬어요. 커큐민 드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혹시 담석이나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이 형님이라는 분한테는 자세히 얘기해 드렸어요. 이분도 커큐민을 먹고 계셨는데 다행히 별다른 문제는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얘기를 듣고 나서는 다음에 병원 가실 때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커큐민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어요. 담석 때문에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있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권해주신 걷기 운동을 매일 하고 있고 일주일에 2번은 수영장에도 가고 있어요. 음식도 많이 바꿨어요. 예전에는 고기도 많이 먹고 기름진 음식도 자주 먹었는데 이제는 채소 위주로 먹고 있어요. 집사람이 담석에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서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복부 초음파를 찍어서 담석 상태를 확인하고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담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증상이 없으면 그냥 관찰하면서 지낼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음식 조절은 계속해야 하고 커큐민 같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건강식품은 피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첫 번째는 건강식품도 약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두 번째는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담석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만약 미리 알았다면 커큐민을 먹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세 번째는 인터넷이나 TV 정보만 믿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정보들도 많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건강 관련된 거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네 번째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오랫동안 공부하고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혼자 판단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요즘은 건강 프로그램을 봐도 예전과는 다르게 봐요. 유용한 정보들이 많지만 그걸 그대로 따라 하지는 않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메모해 뒀다가 병원 갈 때 의사 선생님께 여쭤봐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올리신 영상들을 보긴 하지만 그게 제게 맞는 건지는 따로 확인해 봐요. 같은 내용이라도 의사마다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 때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복용하는 건강식품은 딱 하나예요. 비타민 D인데 이것도 의사 선생님이 검사해 보시고 부족하다고 해서 권해주신 거예요. 그것도 정해진 용량만 먹고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건강식품은 먹지 않아요. 대신에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 방법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커큐민 사건 이후에 주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글루코사민을 먹었는데 위가 아프셨다고 하시고 또 다른 분은 오메가3를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느낀 건 정말 사람마다 다르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좋은 게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건강식품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신중한 것 같아요. 우리 큰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래요. 뭔가 새로운 걸 먹기 전에는 꼭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해봐요. 처음에는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나이대는 젊은 사람들보다 몸이 약하고 여러 질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가끔 무릎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커큐민 생각이 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물리치료를 받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소염제를 먹기도 하고요. 운동도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걸로 바꿨어요. 예전에는 등산을 자주 했는데 이제는 평지 걷기나 수영 위주로 해요. 처음에는 좀 아쉬웠지만 지금은 이것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변화는 건강에 대한 접근 방식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 특별한 걸 찾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기본에 충실하려고 해요.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검진이요. 사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어떤 건강식품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커큐민을 먹으면서 운동을 소홀히 했던 적도 있거든요. 건강식품만 먹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2번은 수영을 해요. 식사도 시간 맞춰서 규칙적으로 하고 밤 10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어요. 이런 생활을 한 지 반년 정도 됐는데 몸 상태가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무릎도 예전보다 덜 아프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의사 선생님도 건강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주변 분들께도 조언을 드리게 돼요. 특히 건강식품을 새로 시작하려는 분들이 계시면 꼭 의사와 상의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얼마 전에도 경로당에서 만난 분이 글루코사민을 먹어볼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릎이 아프시다고요. 그래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정형외과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라고 권했어요. 그분이 나중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단순한 관절염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요. 만약 글루코사민만 먹었다면 정작 필요한 치료를 놓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느끼는 건 건강에는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건강식품이나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식품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커큐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염증에 좋은 성분이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담석이 있는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은 건강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인터넷에서는 어떤 성분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얘기하고 TV에서도 매일 새로운 건강식품을 소개하고요. 하지만 이런 정보들을 볼 때는 항상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과연 이게 나에게 맞는 건지, 부작용은 없는지, 내가 먹고 있는 다른 약과 상호작용은 없는지 이런 걸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특히 우리 같은 나이대는 젊은 사람들보다 여러 가지 질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더욱 조심해야 해요. 저도 고혈압이 있고 담석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거죠. 지금은 의사 선생님과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궁금한 것들도 여쭤봐요.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젊은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건강할 때 미리미리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돼요. 그리고 건강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라요. 특히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좋다는 얘기만 듣고 함부로 먹으면 저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정기적인 검진이요. 이런 것들이 어떤 건강식품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걸 제 경험을 통해 깨달았거든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소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비록 아픈 경험이었지만 덕분에 건강에 대해서 더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됐어요.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지혜롭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건강식품을 드실 때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요.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우니까요. 저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